손흥민의 해트트릭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기 전 토트넘의 선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팬들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의 세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이전 울버햄튼과의 경기 패배를 떠올리며 시즌 중반에 전체 미드필더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드물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첫 번째 전반부터 두 차례 날카로운 공격을 펼쳐 에스턴 빌라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도기의 돌파와 쿨루셉스키의 아쉬운 슈팅이 왼쪽 골대를 맞췄습니다. 이 두 공격의 시작점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중국과의 경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몸놀림과 유연성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공격,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의 백업 선수들과 조화롭게 협력했습니다. 이는 전반 12분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손흥민이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아스톤 빌라의 수비들을 가속도 하나만으로 돌파를 시도하자 오른쪽 측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이를 발견, 골키퍼까지 농락하는 그의 위치 선정을 보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컷백 패스를 날리는데요. 이는 비록 업사이드로 판명되면서 무의로 돌아갔지만 이후 아스톤 빌라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의식하여 대단히 위험한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세트피스 과정에서 손흥민을 막으려다 이선에 멀리 떨어져 있던 로셀로를 놓치면서 그의 리바운드 슈팅이 수비의 무릎에 맞고 골절되면서 결국 터져버린 토트넘의 선제골. 이는 정말로 기적같은 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로셀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2016년부터 활동했으나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리그 적응에 애를 먹던 중 발생한 각종 잔부상들까지 겹쳐 애물단지로 전락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상 기간이 길다 보니 커리어의 거의 3분의 1을 부상 회복에 날려버렸으며 토트넘에 온 뒤에도 벤탄크루와 비수마에 밀려 간간히 백업으로 출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면 그는 토트넘에서 파페사로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의 우호적인 대표 선수 중 한 명이었다는 것. 선제골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의 독특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코너킥이 페널티 박스 중간 지점에 낙하하자마자 로셀로의 슈팅을 미리 예측하기라도 한 듯 손흥민은 오른쪽 골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때문에 중앙 쪽에 밀집되어 있던 아스톤 빌라 수비수들은 일순간 해체됐고 이는 로셀로의 슈팅이 뻗어나가기에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로셀소는 스스로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으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 듯 골을 넣은 후 손흥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진한 포옹을 했습니다. 더욱 활기를 받은 그는 계속해서 손흥민의 공격을 도와주며 중앙에서 또 다른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수비를 돌파하려는 것을 발견한 로셀소는 수비수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손흥민이 전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후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 놀라운 커브슛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돌파와 슛의 궤적은 골키퍼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 골은 이후 취소되었습니다. 이전 첼시전과 마찬가지로 부심이 늦게 오프사이드를 선언했고 이에 주심은 VAR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손흥민의 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판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브레넌 존슨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두 번째 골을 넣었지만 또다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계속되어 토트넘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팀은 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을 잃어 에스턴 빌라의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토트넘은 계속해서 위험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팀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으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 85분에 손흥민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세 번째 골을 넣었지만 이 골도 취소되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지만 모든 골이 취소되는 것은 세계 축구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로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안젤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 극도의 좌절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고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첼시전 이후로 EPL 운영진이 토트넘에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이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어츠에 따르면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VAR의 도입이 반쪽짜리 성공이었다고 평가하며 대부분이 VAR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의 단 4%만이 EPL에서 VAR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초부터 VAR은 그 일관성에 대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왔습니다. 영국 심판협회에 따르면 매 시즌 약 1600회의 VAR이 사용되며 그중 75건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각 검토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80초로 이는 경기의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첼시와의 경기 이후로 손흥민은 VAR의 가장 큰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심판들은 VAR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팀마저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3골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심판의 판단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VAR은 오프사이드와 페널티킥 판정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라운드에서의 경험을 더 고려해야 하며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반세기 만에 우승을 꿈꾸던 토트넘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하자 토트넘 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현재 VAR의 사용은 낭비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의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는 손흥민으로부터 해트트릭을 허용하고 사실상 패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VAR 기술의 사용은 경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기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신문 라인팀은 VAR 기술이 경기의 파괴자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깨가 미세하게 앞서 있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VAR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베팅 회사 패디파워는 심판들이 손흥민의 속눈썹이 오프사이드에 걸렸다고 판정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오프사이드는 패스가 출발하기 직전, 즉 발에서 공이 떨어지기 전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의 최종 수비수보다 뒤에 있던 선수가 경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발생하지만 첼시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수비수와 겨우 6cm 차이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규정상 오프사이드의 기준에서 팔과 무릎 등은 제외되지만 어디까지가 팔이고 어디까지가 무릎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VAR 감독이 패스 출발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VAR을 도입한 이유는 극히 원칙적이면서도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가 아니며 명백한 오심을 잡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신의 커리어상 첫 우승을 노리는 손흥민이니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붕괴하기도 했죠.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 너무나 많은 외부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손흥민. 그의 험난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